백혜령 경정이고요. 결과적으로 한 2년 동안 백혜령 경정에게 휘둘린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백혜령 경정이 2년 전부터 주장했던 이른바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내란 자금을 마련하려고 마약 사업을 했고 그 과정을 한동훈 전 대표, 한동훈 전 장관이 눈 감아줬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오늘 결과적으로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부터 화면 하나를 만나볼 텐데요. 백혜령 경정의 주장과는 달리 말레이시아 밀수범 반입 과정에서 세관의 도움은 없었습니다. 들어봐. 유튜브 나간 게 정확한지 이럴 거래. 이거는 작가 3만 원 정도요. 이거 사는 거다. 이거 사는 거다. 작가 장난이 이거 아니 안 아파. 아니 안 아파. 이거 이상해 이상해. Wait, this is genuine. Yes, I follow this one. Aku dan cakap dengan kau jangan. Cakap itu mau saya. Aku bangga. Sekarang dia langsung kita sambung. Kita 이문정 검사장이 이끄는 동부지검이 저렇게 동부지검 합수단이 영상까지 공개하면서 세관의 외압 의혹이 없었다는 말레이시아 사람들, 말레이시아의 취지를 얘기를 쭉 영상까지 공개했어요. 밀수범 자백 허위 진술 종용, 전원 혐의 없음 처분, 대통령실의 개입이나 관련자들의 외압 없었다. 일단 저혁진 변호사님, 네네. 동부지검의 오늘 결론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내란 자금 마련하라고 마약 사업했다. 이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 동부지검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저한테는 직관적으로 어떻게 다가오냐면요. 예. 이문정의 결론이에요. 왜냐하면 6월 4일에 그 이재명 대통령 되지 않았습니까? 취임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되고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6월 10일에 만들어진 게 저게 바로 합수단이에요. 그 합수단이 동부지검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예. 대검 밑에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8월에 대검도 못 믿겠다. 대검의 그때 마약부장이 노만석 그 부장이었는데 나중에 대검 차장이 됐던 노만석도 못 믿겠다 해가지고 이문정 밑으로 보내자 해서 동부지검에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이문정 검사장이라고 하더라도요. 예. 이거 관련해서 어떻게든 이거 혐의를 밝히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문정 검사장이 8월부터 맡아가지고 예. 지금 8, 9, 10, 11, 12 거의 한 5개월 동안 파고파고 팠는데 결국 없었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에 어떤 한 사람의 그러한 오해에 의해 가지고 나라 전체가 들었다 놨다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는요. 저 좀 책임 있는 사람들의 사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힘 실어준 사람들 사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결론은 무혐의. 인천공항 세관 직원 7명, 경찰 관계자 8명, 뭐 더 윗선까지 가지도 않았어요. 전원 무혐의 처분. 이거를 저혁진 변호사에서 그러면 이문정 검사장이 무혐의 내린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시간을 2달 전으로만 돌려봐도 한창 백혜령 경정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세관 마약 외압 의혹 실체가 있다라고 했을 때 당시 여권에선 이런 반응을 내놨었습니다. 역시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3년 묵은 체중이 쑥 내려가는 속 시원한 결정입니다. 이문정 검사장과 백혜령 경정을 믿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당시 백혜령 경정의 파견 지시에 대해서도 아니 대통령이 어떻게 특정 사람 파견 지시하냐 라하니까 정성호 장관이 원론적 당부를 했고 왜 이재명 대통령이 백혜령 경정 뒷배서주냐라는 비판도 있었는데 일단 오늘 어쨌든 무혐의 처분이 났어요. 김병주 의원의 최근 상태가 궁금합니다. 체증이 확 내려간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체증이 다시 올라오시지 않나 싶습니다. 자, 정말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요.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이 정도일까? 예.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다 보셨잖아요. 예. 자, 저렇게 이 마약 운반범들이 서로 말레이어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레이어로 서로끼리 다 조작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저 영상만 보더라도 이 사건의 어떤 실태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지난 2년 동안 국회, 그다음에 유튜브, 그다음에 정부, 대통령
다 사실은 저 백혜룡이라는 사람의 저 주장을 뒷받침하고 정말 의인처럼 떠받들었습니다. 저 사람의 한 사람의 이 가지고 있는 소위 망상이라고 할까요? 예. 본인만의 소신 이거에 다 휘둘렸어요. 결국은 대통령이 사실은 지시까지 내려서 특별수사팀까지 만들고 라꾸라꾸 침대까지 주고 다 했지 않습니까? 접이식 침대요. 네. 예. 결국 뭡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 합동수사본부에 거기는 다 그러면 매수된 사람들인가요? 다 검사들, 수사관들 정말 열심히 수사했는데 전부 다 가짜로 드러났습니다. 전부 다 혐의 없으면 드러났어요. 그럼 그동안 이 피해를 봤던 사람들은 어디 가서 이거를 보상받아야 되나요? 대통령까지 나서서 해보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이 정도 지시를 할 정도면 민정수석실이나 경찰에서 이거 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파악하고 미리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예. 그냥 대통령이 이 사람이 나와서 하는 거 보고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건 이 백혜룡 경정의 말만 믿고 이거를 직접 지시하고 수사팀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한 결과가 이 정도였습니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이렇게 한 사람에게 휘둘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도학 의원님, 무혐의 결론이 났고 그동안 백혜룡 경정이 주장했던 걸 보면 마약 독점 사업했다고 확신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최고 권력자가 국세 세금 5조 원 빼는 건 쉬운 일이다. 한동훈 전 당시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이 주도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이게 좀 실체가 없지 않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 국민의힘 쪽이나 야권 쪽에서는 이거 뒷배서준 이재명 대통령이 사과하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뒷배를 서준 게 아니고 실제로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자라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 지금도 사실 뒷맛이 개운하지 않은 것은 당시 백혜룡 경정이 수사팀을 도대체 왜 와해시켰지?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백혜룡 경정이 제가 봐서도 너무 과잉되게 뭔가 이 계엄을 일으켰고 그 계엄에 대한 어떤 비상 자금으로서 그 필요하기 때문에 마약 사업을 해가지고 그거를 벌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혹이었던 거잖아요. 본인이 주장을 했을 때. 근데 그것도 약간 전 과잉되다고 생각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 수사를 잘 하고 있었던 팀이 느닷없이 다른 곳으로 전보 발령이 되고 팀이 공중분해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지금 이문정 검사를 중심으로 한 지금 이 국수본에서도 이러한 내용은 지금 발표가 안 돼 있습니다. 예. 그럼 도대체 왜 그랬는가? 그 부분까지도 좀 밝혀져야만 저는 이 사건의 얼개나 전체적인 그림들이 좀 파악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아마도 저는 이 부분이 그냥 이대로 덮어지는 것은 아니고 아마 한동안은 또 문제제기가 계속 될 수 있는 측면을 남겨놓은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좀 개운하지 않다 이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태의 본질이 있잖아요. 예. 본질 자체가 지금 없다는데 격까지 가지고 자꾸 문제를 일으킨 것 자체가 그게 사실은 문제를 더 확대시키는 거 아닌가요? 이 사태의 본질을 보십시오. 과연 그러면 세관이 지금 통과시켜 줬습니까? 마약 자체를 허락해 줬습니까? 예.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인사하고 이런 문제는 격가지 알겠습니다. 문제인데 자꾸 그런 문제 가지고 본질의 문제를 자꾸 훼손시키려고 하면 안 되죠. 예. 이 본질은 처음부터 외압이라고 이제 제가 생각을 했었고 예. 그 외압 문제에 있어서 도대체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설명 정도가 나와야만 나름대로의 어떤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다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외압 의혹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누군가 압력을 받아서 결과가 바뀌었어야 되는데 일단 이문정 검사장도 무혐의 결론을 냈고 그러면 뒷배서준 백혜룡 경장 긴급 투입액에 허락해준 이재명 대통령 책임져야 되지 않냐? 이런 취지의 야권의 비판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런 무혐의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일 백혜룡 경장은 아니겠죠. 과거 목소리 잠시 듣고 와서 오늘 백혜룡 경장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내외가 마약 수입을 했다, 마약 독점 사업을 했다. 대한민국에는 5만 원권이 지하에 엄청나게 숨어 있습니다. 최고 권력자가 5조 원을 국세에서 빼는 것은 쉽습니다. 저는 내일 안에 운영 준비 자금으로 이 마약 독점 사업을 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특수 직무 유기하고서도 뇌물까지 받아서 승진한 사람들한테 이 수사를 맡겨놓고 국민을 속이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니, 속인 거 없어요. 수사 중단하라고 지시해 주세요. 범죄자가 이 수사를 계속하면 안 됩니다. 단 한마디 항변도 하지 못하고 아무나 우리 차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런 요구하면 다 들어주십니까? 근데요, 김진욱 대변인 오늘 백혜룡 경정이 무혐의 발표 날에도 이거 그냥 검찰이 덮은 거다. 압수수색 신청 6개를 했는데 이게 지금
법무부나 서울 동부지검이나 이 괜찮은 겁니까? 이거 그냥 백혜련 경정 이렇게 해도 된 거예요? 글쎄, 저는 지금 이 사안의 본질적인 부분은 처음에 수사 외압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에서 출발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뭐 이 마약, 이 정권에 의한 마약 그 사건으로 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했다는 쪽으로 이게 이제 변질되어 가는데 이 과정 속에서 지금 누굽니까? 임은정 검사장과 백혜령 지금 경정이 두 사람이 같이 지금 그 대립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것,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지금 이제 그 백혜령 경정이 투입되게 된 것은 임은정 검사장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합수본에서의 역할, 이 부분에 대한 백혜령 경정의 의구심 또 주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직접 가서 해결해봐라, 문제를 본질을 파헤쳐봐라라고 보내준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 아무것도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끝났잖아요. 끝났으면 이제 백혜련 경정도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본인이 못한 이유를 결국은 본인의 능력, 역할 이런 것보다는 지금 이 검찰 임은정 검사장이 주도하고 있었던 이 팀에게 본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다시 이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방식은 이 수사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못 됐다라는 것이고요. 결국은 이 문제를 가지고 저는 어떤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 이후에 본인이 정치적 역할을 또 자꾸 찾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지는 않을까 봐 저는 사실 그 부분이 더 걱정스럽습니다. 무혐의 발표 날에도 압수수색을 시청한 백혜련 경정. 이게 뭐 무혐의가 났는데 끝나도 끝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저희가 준비한 4위였습니다.